숨어온 여름꽃이 마침내 활짝 피었습니다. 11만 꽃송이들의 향기로운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실래요? 연일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요즘 먹구름 낀 하늘이 야속할 때가 많은데요. 모처럼 비가 그쳤으니 가벼운 나들이도 괜찮죠? 장마철에도 여름꽃이 만개했다는 소문 듣고 달려온 곳은 국립세종수목원. 지난해 국내에선 처음으로 문을 연 도심형 수목원입니다. 3,000종에 가까운 식물과 한국의 정원 문화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국립수목원 중에 유일하게 도심형 수목원으로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게 이제 오실 수 있는 수목원입니다. 또 축구장 90여 개의 규모에서 20여 개의 다양한 예를 들어서 사계절 전시원실, 희귀특산식물원, 분재원 등 여러 가지 테마별로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전통정원은 창덕궁 후원에 주암을 그대로 본따온 전통정원을 재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전통정원의 미를 또 느끼시고 관람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목원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붓꽃이 활짝 핀 모습을 하고 있는 대형 온실. 높이 32m의 유리 온실엔 지중해와 열대기후에서 자라는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싱그러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지루한 장마도 잊게 만드는 실록의 활기. 그리고 이곳에선 멀리 여행도 떠날 수 있대요. 하와이 해변도 가능하고요. 오, 여긴 동남아시아 휴양지 같은데요? 네, 이곳은 국립세종수목원 특별전시 온실로서 이번 여름 전시 기획은 여름 정원에서 쉬어가다는 주제로 저희가 조성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굉장히 지치고 일상에서의 좀 탈피를 하고 싶으실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휴양지의 컨셉으로 이곳에서 쉼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전시를 하였습니다. 오늘만큼은 몰디브 해변에서 모히또도 한잔 해야겠네요. 맞아요. 여름 휴양지로 변신한 수목원에서 인증샷도 빠질 수 없죠. 관리도 너무나 잘 돼 있고 이 색감들이 너무나 만족스럽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마치 여행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만족이 되네요. 여행자들을 반겨주는 여름 정원엔 과연 어떤 꽃들이 피어 있을지 자세히 구경해 볼까요? 남아메리카가 고향인 실버레이디, 잎이 화려한 콜레오스, 베고니아도 청초한 매력을 발산 중이고요. 다육식물 유포르비아도 하얀 꽃을 피웠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휴양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식물들을 전시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칸나라는 아이를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꽃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파리의 인맥의 모양을 굉장히 감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감상 포인트입니다. 삐죽삐죽한 지금 에크메아라는 식물도 이제 파인애플과의 식물로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이파리들의 모양을 보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름에 쨍하게 햇빛을 바르면 오렌지빛으로 굉장히 화사하게 빛이 나는 식물입니다. 파피루스는 이집트에서 예전에 그 종이 원료로도 많이 사용을 했던 거고요. 페이퍼의 어원이기도 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파피루스의 그런 아름다운 줄기의 곡선을 많이 감상을 하시면 더 아름다운 식물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지로 변신한 수목원에서 즐기는 여름꽃의 향연. 여행이 그리웠던 이들에겐 이보다 감동적인 순간이 또 있을까요? 딱 들어오는데 화사한 예쁜 꽃들이 이렇게 탁 반겨주니까 마음부터 밝아졌고 시원한 청량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또 들어오면서 예쁜 꽃들과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는 것 같고 좀 지인들과 같이 걸으면서 좀 행복한 느낌을 가지면서 걸었습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인사를 건넵니다. 지역 화훼 농가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올여름에도 무사히 꽃을 피운 거라고요. 사람들이 동선 가까이에서 식물들을 관찰하고 볼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축적하고 그리고 그런 농가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그런 연결을 통해 저희가 많은 식물들을 보유하고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름 내내 2,000여 종의 꽃들이 활짝 피어날 겁니다. 저마다의 색과 향기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겠죠? 다양한 꽃만큼이나 온실하는 꽃을 관리하는 손길도 온종일 이어지는데요. 여름철에는 관수에 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각 식물마다 그 물의 양을 요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가드너들이 특히 관수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꽃이나 죽은 잎들을 정리를 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식물의 생육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드너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관리하는 수목원 식구들. 그 노력 덕분에 우리가 지루한 장마에도 한여름 폭염에도 청량한 여름꽃을 만날 수 있는 거겠죠. 이번엔 사계절 내내 여름 풍경이 펼쳐지는 비밀의 숲으로 가볼까요? 시원한 폭포와 키 큰 파파야 나무가 반겨주는 열대 온실. 쉿! 곤충을 잡아먹는 식충식물도 살고 있대요. 열대 온실은 그 무한한 가치를 가진 열대 식물들이 이곳에 400종이 넘고 약 6,000본에 달하는 열대 식물들이 이곳에 식재되어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기 오셔서 마음껏 둘러보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선 열대우림에서 자라는 400여 종의 식물들을 구경하면서 재밌는 퀴즈도 풀어볼 수 있습니다. 열대온실 속 꽃과 나무들의 이름을 가로 세로 낱말풀이를 통해 기억하는 거죠.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라 그냥 이 식물원을 자세히 둘러보면 적을 수 있는 문제들이어가지고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 맞은 것 같아요. 낱말뿌리에 있는 식물을 찾으면 정말 기뻤고, 이거 성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식물들 낱말을 찾으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더욱 식물이랑 친해질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열대 식물들이 아주 매력적인 식물들이 많고 중요한 가치를 지닌 식물들이 많은데, 이 식물들을 국민 여러분들께 좀 더 쉽고 접근성이 있는 방법으로 다가가고자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놀이형 교육으로 도입을 하고자 가로 세로 말풀이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뒤쪽에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올여름 국립세종수목원에선 특별한 사진전도 열립니다. 백두대간에서 자라는 희귀 식물들의 꽃가루와 씨앗을 현미경으로 포착한 사진들. 와, 이게 정말 씨앗이 맞나요? 주사전자 현미경은 일반 광학 현미경이랑 다르게 30만 배까지 표면을 촬영할 수 있고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자생식물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같이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현미경으로 우산나물의 씨앗을 직접 관찰해보는 시간. 개구쟁이 아이들도 시선 집중,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렇게 실제 와서 보니까 훨씬 더 애들 교육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쳤던 씨앗들이 또 새롭게 보이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이런 생명들을 품고 있다는 게 더 약간 신비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오락가락 내리는 지루한 장맛비에 기분 전환이 필요하신가요? 여름의 시작을 알리며 환한 얼굴로 우리를 찾아온 주인공이 있습니다. 싱그러운 생명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여름꽃 만나러 수목원 나들이 어떠신가요?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과 나무들. 그 속에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보석 같은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포항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코스가 바로 포항 운하인데요. 아름다운 물길과 수변 공원이 어우러진 포항 운하 도시숲길로 특별한 여정을 떠나봅니다. 그동안 저희가 숲을 만나봤고요. 또 숲속 길을 걸어봤잖아요. 오늘은 조금 다른 분위기의 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갔던 숲도 네. 결국 숲 속에 낳는 길을 따라서 우리가 숲을 감상을 하고 숲을 느끼는 거잖아요.
결국은 숲과 길은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것이 특성이 막히면 사실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결되고 또 연결이라는 건 이어주고 이랬을 때 길의 의미가 있어서 숲과 길은 굉장히 뭔가 낭만적인 아늑한 그런 느낌을 주게 하는데 네. 오늘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곳은 포항운하길입니다. 포항운하는 또 특히나 사람이 걷는 또 차가 다니는 길 외에 네. 이 물이 막혀 있던 것이 연결되어서 길이 만들어진, 그래서 운하길은 또 다른 이야기로는 물길, 백길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 길 따라서 나무도 조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산책로로도 이용하는 곳입니다. 시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조금 다른 의미의 도심숲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숲과 또 도시와 사람들이 연결해주는 길이 바로 이곳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길 안에는 여러 가지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을 찾는 재미도 있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매력들을 오늘 제대로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베네치아라는 소식어가 붙은 포항운하는 국내 최초의 도심 속 인공운하인데요. 이곳이 주는 즐거움 중 하나가 수변공원 곳곳에 자리 잡은 스튜어트 작품을 감상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포항운하길을 좀 감상해 볼까요? 이곳 포항운하길은 걷는 즐거움도 있지만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 눈으로 보는 즐거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수변 조각공원이라고 네.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조각품들이 우리 포항운하길을 따라서 이렇게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포항은 스틸 아트 페스티벌이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스틸로 된 어떤 조각품들이 이렇게 매년 출품이 되어서 이것들이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많은 작품들이 우리 포항운하길에 이 전시가 되어 있죠. 그래요. 예. 저희들 눈앞에도 다양한 작품들이 보이는데 저희 뒤쪽에 자리하고 있는 이 작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기 이제 플라워 추리라고 하는 네. 작품인데 사실 저희들이 숲을 소개하고 나무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저 작품은 물론 인공물이죠. 하지만 저 작품을 봤을 때 또 우리가 자연물에서 느끼지 못하는 또 그런 감동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저게 큰 꽃을 보니까 말이죠. 네. 저런 것 또한 예술 작품을 느끼면서 자연미 못지않은 어떤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포항운하길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그렇게 불리더라고요. 지붕 없는 박물관. 아, 예. 그렇네요. 포항에 와서 포항의 매력, 철의 매력을 담뿍 느낄 수 있는 길이 이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플라워트리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나 이곳을 걷는 사람들에게 꽃다발, 선물과도 같은 그렇죠. 그런 조형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걷는 재미, 보는 재미가 참 좋아요. 좋습니다. 포항운하는 1970년대 급속한 도시화로 매립됐던 물길을 2014년에 다시 자연 상태로 복원한 건데요. 동빈내항에서 형산강까지 1km가 넘는 구간의 물길이 운하 건설을 통해 되살아난 겁니다. 그러니 이곳에는 포항의 역사가 흐르고 있죠. 잠깐 걸어서 잠깐 올라왔어요. 포항 시내가 그냥 한눈에 보이네요. 아, 여기 정말 조망이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포항운하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형산강을 만나거든요. 네. 그 형산강은 다시 영일만, 동해를 만나고. 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항 시내뿐만 아니라 형산강, 그리고 멀리 포항 제철, 그리고 동해 바다까지 다 네.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조망이.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전망대 근처잖아요. 바로 포항운하관 전망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포항운하가 2014년에 이제 이게 완공이 되었는데 네. 어떤 포항의 그런 역사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포항의 근현대 사진전까지 열리고 있어서 포항의 근대 역사를 다 볼 수 있는 곳이다. 네. 그리고 이 포항운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는 운하관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이제 포항운하 크루즈라고 해야 되죠. 배를 타고 저희가 앞서 걸었었던 맞습니다. 길도 이렇게 다 갈 수가 있잖아요. 이 도시 안에를 이게 물이 흐르고 그 물을 배를 타서 도시 경관을 바라본다는 네. 거, 그건 또한 포항의 장점일 수도 있죠. 맞습니다. 운하를 지나가지고 저쪽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해서 바닷길까지 크게 한 바퀴 도는 길이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또 굉장히 추억에 남을 기억에 될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심 속 운하가 주는 이국적인 멋과 정취는 기본이고요. 철의 도시라는 포항의 삭막한 이미지에 초록빛 에너지를 불어넣고 쳇바퀴 같은 일상에서 힐링의 쉼표를 더하는 곳. 포항 운하 도시 숲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곳 포항 운하길은 인공적인 길로서 걷는 기분도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심 숲으로의 기능도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제 10년이 다가오니까 네. 사실 처음에는 이게 그 나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서 네. 조금 황량한 느낌 없잖아요 있었는데 네. 오늘 와 보니까 나무들도 이제 제법 초록을 그리우고요. 그리고 지금 뒤로 보이듯이 어떤 코스모스 이런 풀들이 있으니까 뭐 그래도 좀 싱그러운 느낌이 나네요, 그죠? 네, 확실히 우리가 그 도심 주변에 있는 숲을 다니다 도심 안에 있는 숲에 오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드는데 이런 도시 숲의 기능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필요하고요. 굉장히 뭐 사실 접근성에 비하면 네. 뭐 그 다른 데는 뭐 사실 가기가 어렵잖아요. 네. 이 도심 안에는 좀 아직 나무가 어리고 숲이 조금 그 부족하다 하더라도 접근성으로 보면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좀 된 것 같아요. 사실 이 여름 무더위가 찾아오면은 밖을 나가야 되는데 어딜 가야 하나 고민이 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걷기도 좋고 자연도 있고 네. 그늘까지 잘 돼 있는 이곳 여러분들 추천드립니다. 포항 운하의 물길과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발걸음은 동빛내항으로 향하는데요. 이곳에 서면 포항이 항구 도시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푸른 동해의 기운이 가득한 오늘의 마지막 여정을 이어가 볼까요? 포항 운하길은 위치상으로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한쪽으로는 포항 운하와 연결이 되고 또 한쪽으로 조금만 걷다 보면 이렇게 포항의 자랑이죠. 죽도시장과도 바로 연결이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바다로 접어들게 되다 보니까 네. 이 강폭도 굉장히 넓어지죠. 네. 그리고 지금 건너편에 보이는 곳이 말씀하셨던 죽도시장인데 우리 동해안 최대의 어시장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걸어서 죽도시장의 횟거리도 구경할 수 있고 항만의 어떤 느낌도 가질 수도 있고 이 포항 운하길은 굉장히 좋은 길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 포항 운하길 쪽으로 지나가서 백길이 또 이쪽으로 연결이 돼서 포항 앞바다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오늘 포항 운하길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도심 숲으로의 기능도 있지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바다도 있었고 더불어서 숲의 기능도 있었고 시장도 있었고 뭔가 그렇죠. 한 곳에서 다 둘러볼 수 있는 길이 좋네요. 결국은 이제 숲이라고 하는 것이 힐링이잖아요. 네. 치유의 건데요. 오늘 우리 포항 운하길은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치유, 힐링의 어떤 느낌을 갖는 것 같고요. 포항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역사 전통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오면 늘 푸근한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도시 안의 숲이었지만 오늘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 숲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멀리 가자니 귀찮고 집에만 있자니 답답한 요즘 편한 차림과 가벼운 마음으로 포항 운하 도시 숲길을 산책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뻔하지 않고 뻔한 밀면 어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맛도 모양도 남다른 신밀면의 세계. 밀면의 고장 부산에서 만나는 이색밀면. 부산 밀면의 변신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밀면을 찾으러 어디로 갈까요? 밀면을 찾으러 여긴 것 같은데 저 먹고 계시네. 적은가 보다. 사장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예, 저쪽 앞쪽으로. 예. 제가 그 특별한 밀면을 찾으러 왔는데 잘 찾아온 거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뭐가 특별하다는 거죠? 밀면은 다 밀면 아니에요? 저희가 땡초로 아주 맛있는 밀면을 만들고 있거든요. 매운 고추로 예, 밀면을 만든다고요? 이거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은데요. 매운 고추 밀면 만들기 시작. 잘게 썬 매운 고추와 다진 마늘, 대파를 넣어 비법 양념을 만듭니다. 재료만 봐도 느껴지시나요? 오, 맵다 매워. 그래서 실온에서 하루, 저온에서 3일 이래가지고 72시간요 숙성해서 그 다음부터 손님한테 제공하죠. 기대하시라. 양념만큼 중요하다는 면. 주문과 동시에 직접 볶는데요. 찰랑찰랑 면이 더욱 쫄깃하고 탱탱해지도록 냉수 마찰을 해준 뒤 헹군 면을 그릇에 먹기 좋게 올려주고 주인공인 매운 고추 양념을 올려줍니다.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죠. 분량 가득 품은 가브리살 바비큐에 한방 육수까지 시원하게 부어주면 매운 고추 밀면 완성입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하바네로와 홍고추로 맛을 낸 수제 불닭 양념에 닭 바비큐를 올린 홍초불닭 밀면까지 부산 밀면의 매운 변신입니다. 짜잔! 밀면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와, 정말 밀면이 그 속된 말로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했어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떤 밀면인지. 이거는 부산 사람들이 화끈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땡초 가지고 밀면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땡초 물밀면이고, 이거는 진짜 매운 홍초 불닭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밀면을 맵게 만드신 거예요? 이열치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운 거 더울 때 화끈하게 매워서 땀 한번 쭉 내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냥 한 그릇 시원하게 드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개발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 두 밀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매운맛 궁금해요. 어떤 맛일지 상상이 안 되네. 갑시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얼얼한 느낌이 드는 밀면. 매운 고추를 품은 이색밀면. 그 맛 정말 궁금하시죠? 맛이 되게 칼칼하면서 매콤한 맛이 나면서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해장국 뜨뜻한 국물을 드시면서 시원하다 소리를 하는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시원하면서 시원한 거죠. 진짜 리얼 시원한 거죠. 다음 비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빔밀면을 놓치면 안 되겠죠? 멕시코 매운 고추인 하바네로를 이용한 비빔밀면. 상큼한 과일과 채소가 들어간 비법 양념장을 넣어 만든 건데요. 매운데 자꾸 당기는 그 맛. 저 벌써 땀나기 시작합니다. 그 매운맛은 매운맛이라기보다는 매운 향기로 다가옵니다. 매콤함이 곱하기 한 4-5배, 100배는 아니지만, 우와, 이거 뒤에서 먹자마자 그 매콤함이 느껴지면서 뒤에 이 매운맛이 더 느껴지네요.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시원하게 매운맛으로 올여름 더위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발하시는 거예요? 그냥 밀면도 좋은데. 어쨌든 저는 저희 시작한 게 밀면의 재해석이니까 밀면의 끝이 어딘가 한번 보고 싶거든요. 부산 하면 밀면이잖아. 여름에 돼지국밥하고 그 밀면의 끝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사장님 앞으로도 이 부산 밀면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와, 이게 서면에 그 특별한 밀면이 있다고? 어디 있지? 특별한 밀면. 오, 저거네. 또 어떤 밀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소문 끝에 특별한 밀면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네, 잘 찾아온 거 맞습니다. 어디 있어요, 밀면? 그러면 저 믿고 한번 따라오시죠. 저희만의 특별한 메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로? 저기로? 네. 다짜고짜 주방으로? 사장님 어디 가요? 또 혹시 저희 가게만의 바로 비법은 저겁니다. 예? 저거요? 어머, 여기 밀면집 아닌가요? 웬 닭튀김냐고요? 밀면의 변신, 그 주인공은 바로 튀김 밀면입니다. 노릇노릇 잘 튀겨졌죠? 사장님 치킨이 저기 왜 들어가요, 밀면에? 저희는 기존의 밀면을 재밌고 특별하게 먹기 위해서 저희는 커다랗게 닭튀김을 올려드려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치킨을 넣게 된 거예요? 좀 더 재밌고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왕 먹을 거 든든하게 그리고 트렌디하게 먹어보자 해서 닭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닭튀김 밀면, 그 탄생 과정은 과연? 자, 주문과 동시에 면을 붓고요. 쫄깃한 면발 위에 직접 만들어 숙성한 수제 양념장을 듬뿍 얹습니다. 주방장이 직접 장만에 튀긴 닭고기를 올린 후 시원한 한방 육수로 마무리하면 닭튀김 비빔밀면이 완성됩니다. 꺾기요. 아, 드디어 치킨이 올라간 밀면.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신기합니다. 예. 자, 일단 어떻게 먹는 거예요? 요거는 비빔만두 먹는 것처럼 비빔 치킨으로 만들어가지고 밀면이랑 싸 드시면 맛있어요. 그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뽑으시고. 먼저 바삭바삭한 닭튀김을 먹기 좋게 자릅니다. 바삭바삭 소리 보세요. 이거거든. 야무지게 앞뒤로 좌우로 비비고요. 양념과 면이 잘 어우러졌다 싶을 때 닭튀김에 돌돌 감싸서 한 입 쓱 먹으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이 바삭바삭한 식감 들리시죠? 이 바삭한 치킨과 부드러운 면발 조합, 금상첨화입니다. 이렇게 조화가 되다니, 이거 뭐 한상의 조합이네요. 그렇죠. 네, 진짜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잡고 계세요.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맛있다. 직접 만든 양념과 튀김 그리고 자박한 육수의 조합, 부산 밀면의 변신 대성공입니다. 이거는 밀면의 대변신이자 치킨의 대변신. 칭찬합니다. 사장님 오늘
정말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이었어요. 와, 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밀면이 부산을 넘어 전 국민의 자기를 찾는 음식이 될 때까지 저희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부산 향토 음식 밀면의 대변실 음식을 한번 제가 맛을 봤는데요. 이색 밀면 드시고 여러분 올여름 건강하게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밀면 많이 사랑해주세요.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정성으로 탄생한 이색밀면. 오감을 자극하는 밀면의 무한 변신. 맛은 물론 재미까지 동시에 잡았다고나 할까요? 여러분, 이색밀면으로 올여름 더위 날려보세요. Last days last by the grace of the fire and the flames. You're the face of the future, the blood in my veins. Oh, ooh, the blood in my veins. Oh, ooh. But they never did, ever lived, ebbing and flowing, inhibited, limited, till it broke up when it rained down. 들어와 이씨. 여름 흥행킹 황정민의 귀환. 제발 그만하라고. 심장 쫄깃한 극한의 탈주. 무더위를 날려버릴 리얼 액션 스릴러 인질 8월 18일 대개봉. 그거 알아? DB아는 당신이 있지. DB U. 변화를 꿈꾸는 U. 소통하는 U. DB가 만드는 유의미한 내일. 드림 위드 U. DB.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 여수의 365개의 섬 중에 개도를 여행한다고 하는데 저 개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걱정 마세요. 제가 섬 전문가입니다. 오늘 저만 따라오시면은 섬 여행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팔로 유. 그러면 출발해볼까요? 출발! 듬직한 섬 전문가와 함께 개도의 자연과 문화, 맛과 멋을 찾아가는 여행 함께 가시죠. 여수 백야도항에서 뱃길로 20여 분 푸른 바다 넘어 개도로 갑니다. 드디어 개도에 도착을 했나봐요. 네, 여기가 개도입니다. 배를 타자마자 내리라고 합니까? 가깝죠? 몇 분 탔어요? 20분 타고 온 것 같습니다. 20분. 그래서 섬린이들한테 추천하는 곳이 개도입니다. 가까워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나저나 섬 이름이 개도예요. 특이하죠? 네. 저기서 멀리서 봤을 때 개 귀가 쫑긋 천재봉과 봉화산이 솟아있어서 개섬 그렇게 불렀다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감이 안 좋았던지 이 주변의 섬들을 덮고 있다. 네. 그다음에 여수를 포근히 막아주고 있다 해서 덮을 개자를 써서 지금 개도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렇군요. 개도가 간직한 섬 고유의 문화를 찾아서 여석마을로 가볼까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벅수길이라는 이름을 가진 길이거든요. 벅수길? 예, 다리가 안 낮은 섬 중에서 유일하게 벅수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요? 1921년에 네. 동네에 그때 전염병이 돌아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고 그랬대요. 그래서 동네에서 마을의 평화, 안녕 기원하면서 두 길을 세워서 올해 딱 100살 대신 할머니시고요. 할머니. 저쪽에 또 할아버지가 서로 금슬이 좋으신지 마주보고 계십니다. 벅수가 이 마을과 저 마을 경계 혹은 민간구역과 개도가 예전에 군사용 말을 키우던 목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군사지역과 민간지역을 나누는 경계기도 했고요. 마을 주민들이 마을 공동 제사를 지내던 그런 의식적인 장소이기도 한 거죠. 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개도 사람들이 예전에 다니시던 길을 외지 사람들도 오면 같이 좀 걸을 수 있는 탐방로를 개도 사람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만들었어요. 사람길? 네. 벌써부터 입구인데도 이렇게 절경이 펼쳐졌어요. 그러네요. 여기가 푸른돌 해변, 청석포 해변이라고 불리우는 데인데요. 진짜 예뻐요. 네, 참 바다도 투명하고 네. 돌들도 반짝반짝. 특히 밤에 여기가 더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개도 사람길에서 진짜 개도를 만나게 해주실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 벌써 왔네요. 영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개도까지. 개도 주민 김영호 씨와 함께 걸어보는 사람길 코스는 풍경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한 곳입니다.
경치가 계속 더 멋있어질 겁니다. 경치도 경치지만 이 끊임없이 귀에 들려오는 이 파도 소리가 너무 예뻐요. 하늘도 맑고 물도 맑고 예쁘네. 힘드시면 좀 잡아드릴까요? 아유, 업어주세요. 업어주셔야죠. 아이고, 그건 좀 무리. 와, 선생님 가면에서 업고 가기 어때요? 업고 가기. 아, 그럴까요? 두 분이 해서 진 사람 저 업고 가기. 야. 아,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를 버리십시오. 자, 조금만 힘내시죠. 다 왔어요, 다 와. 아, 진짜. 아니, 궤도로 오셨으면 이 정도는 보고 가셔야 돼요. 개도 최고의 비경을 보기 위해 오르고 또 오르다 보니 마침내 도착한 정상. 눈앞에 펼쳐지는 다도해는 명불허전 풍경 맛집입니다. 기암괴석 사이 작고 아담한 굴 보이시죠? 사람길의 명소 오동여굴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공들여 빚어낸 해안 절벽은 옥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바다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죠. 누구라도 시인이 되고 화가가 될 만큼 촉촉한 감성이 살아나는 풍경입니다. 와, 선생님 한국화 한 100점 나올 만한 그런 절경입니다. 좀 말이 필요 없는 비경이죠. 네. 여기 보시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금오도, 안도, 연도 쭉 저기 멀리 거문도까지 살짝 보일랑 말랑 하고요. 저 뒤쪽에 또 나로도까지 네. 이게 또 개도 사람길을 기어이 올라온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옛날엔 이 길이 어떤 산책로의 의미보다 다른 의미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땔감을 해서 나르던 길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 따라 와왔어요. 날 뗄감 구하러. 엄마가 이제 이렇게 배놓으면 옮기는. 네. 어쩌면 잊혀질 수도 있는 길이 네, 이렇게 네. 살아있는 것이 참 소중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경치도 너무 또 아름답고 네. 개도 주민들한테는 자랑거리죠. 개도 여행의 백미 식탁 위에 펼쳐집니다. 앞으로 30년 뒤에 있을 제 칠순잔치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이 칠순잔치 같습니다. 칠순상이고. 야, 상이 진짜 정말 화려해요. 여름 무더위를 멀리 날려줄 새콤달콤 시원한 서대 물회를 시작으로 버터에 살짝 볶아 부드럽고 고소한 전복 버터구이, 초대형 토종닭과 전복의 컬래버레이션, 여름 보양식의 대명사 전복 백숙까지 궤도의 자연이 내어준 풍성한 식재료로 차려낸 섬마을 밥상. 그 맛은 상상 그 이상이겠죠. 진짜로 서대 살이 일반 다른 서대 살보다 훨씬 알차고 살 자체가 풍성해요. 와, 이거 왜 이렇게 살이 달아요? 최근에 먹어본 것 중에 서대살이 가장 부드러운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부드러워요. 우선은 그냥 한번 너무 맛있다. 어떻게 삼키기가 싫은데요? 개도가 또 이 전복 음식이 좋아서 또 전복 인심도 후하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버터, 뭐 생으로, 찜으로 또 라면에다 퐁당 해가지고 또 이게 바로 개도의 인심. 개도 인심 아닙니까? 그렇죠. 왜 닭다리를 줘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와. 이런 정도는 줘야지. 닭다리 먹었다 얘기하지. 안 그렇습니까? 어디 가서 닭 먹었다 이야기 못 하겠네. 진짜. 몸보신 제대로 하겠네요. 닭맛에 바다 냄새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도 전복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손목이 좀 아픕니다. 네, 여러분 아대 차고 드셔야 돼요. 모름지기 전복구이는 통째로 먹어야 제맛. 궤도의 푸른 바다가 내어준 아름다운 맛입니다. 바로 이 행복한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여행을 떠났는 게 아닐까요? 너무 맛있어. 여수에서, 대도에서 나고 자라면 맛이 그냥 필요 없어요. 드셔보셔야 돼요. 이번엔 개도 최고의 비경을 찾아 섬의 서쪽 바닷가 모전 몽돌 해변으로 갑니다. 동글동글 동그란 몽돌로 탑쌓기에 나선 두 사람.
마치 오누이처럼 정겹네요. 몽돌 해변은 일출 맛집이기도 하고요. 캠퍼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그야말로 개도의 핫플레이스랍니다. 파도와 밀당하며 걷다 보면 순수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요즘 물멍 많이 하시죠? 바라보기만 해도 더할 나위가 없네요. 여유와 낭만이 있는 힐링 스팟에서 아늑하고 포근한 해변의 정취를 만끽하는 시간, 남해의 보석 같은 섬이 안겨주는 선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긴 시간 지쳐 계시죠? 이 개도에 오시면 마치 선물과 같은 여행이 여러분들에게 힐링을 선물해 줄 겁니다. 저는요, 개도는 정말 특별한 매력이 있는 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떤 매력? 다른 섬들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비가 오거나 막 이러면 고립될 수도 있는데, 개도는 워낙에 또 가깝기 때문에 날씨가 개도 안 개도 들어올 수 있지롱!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I love 독도.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학생과 선생님이 하나 되어 경북인으로서 자긍심을 기르고 영토 주권의식을 되새기는 시간. 경상북도 교육청과 함께하는 2021 독도 수호결의 대회가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뜬다는 동해바다. 경북 울진 후포항에서 푸른 동해를 가르고 2시간여. 아름다운 신비의 성 울릉도에 특별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독도 답사와 독도 수호 결의대회를 하러 왔습니다. 내일 날씨가 좋아서 꼭 독도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평소 독도교육 올림픽, 사이버 독도학교, 독도사랑 음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독도의 소중함과 올바른 영토 주권 의식에 대해 알리고 있었는데요. 이번 독도 수호 결의 대회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직접 방문, 경북인으로서 자긍심을 기르고 영토 주권 의식을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말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의 아픈 역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임천각에서 하얼빈까지 독립운동길 탐방, 독도교육 올림픽 등 학생과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동항을 기준 삼아 꼬부란 길을 달려 올라온 곳, 국내 유일 영토박물관 독도박물관입니다. 걸어 올라오시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 바로 우리들의 관심입니다. 독도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독도가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과학적으로 우리 땅인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꼭 우리 학생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독도가 한국 땅임을 명백히 알리는 수많은 전시 자료가 가득한 독도 박물관. 박물관을 지나 독도 전망대에 도착하면 약 87km 떨어진 작은 섬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보고 싶은 그 이름 불러봅니다. 보고 싶은 독도 보여라. 야! 실제 울릉도 해발고도 80m 이상에서는 연중 30여일간 독도 관측이 가능하다고 하죠.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독도가 참 가깝게 느껴지고요. 우리 땅이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독도 사랑합니다. 독도는 우리다! 독도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여정. 이번엔 검푸른 바다 및 독도와 울릉도가 품고 있는 해양 생태를 만날 수 있는 곳, 울릉도 독도 해양 연구기지입니다. 동해 해양 생태계의 오아시스로서 함께 해양 생물의 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해양 생물의 인큐베이터로서의 가치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반도 자연 진화 연구의 실험실로서
그리고 한반도 기후변화 연구의 최적의 실험실로서의 가치를 또한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영토 독도입니다. 그 가치만 해도 무궁무진한 독도. 서기 513년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되던 그 순간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당연한 사실이 당연히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안용복 기념관에 전시된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일본이 더더욱 그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그런 사실이 거짓됨이라는 사실들을 여기서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업 다툼 끝에 일본 땅에 끌려가게 된 조선어부 안용복. 결국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공신문서 서계를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시민들의 독도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혼란했던 한국 전쟁이 끝난 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을 막아낸 시민들, 독도 의용 수비대도 있습니다. 독도용 수비대는 6.25 전쟁이라는 혼란한 시기에 일본이 독도를 침범하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입니다. 활동 기간은 1953년 4월 20일부터 1956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저분이 정원도 대원이라고 지금 현재 울릉도에 계시고요. 망원경을 보고 있는 분은 서기종 대원이라고 지금 울산에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 현판에 보시면 독도용 수비대라고 했잖아요. 독도용 수비대는 그 당시에 수비대 의용군이라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독도용 수비대의 국제법적 지위는 의용군입니다. 울릉도 청년 45명으로 시작한 순수 민간 조직, 혼란 속 독도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독도 의용 수비대. 젊은 나이에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독도 의용수비대에 자원을 해서 희생을 한 이런 그 시절 젊은이들의 열정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 뭉클했습니다. 별로 나이 차도 안 나는 우리 고등학생들도 이런 체험을 해서 정말 자신이 사는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고 싶습니다. 독도에 들어가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만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날씨와 파도의 높이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거친 파도와 출렁이는 물결, 쉽지만은 않은 여정일지라도 가슴속 설렘이 가득합니다. 지금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독도 처음 승선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푸른 물결을 타고 한참을 달려도 가까워지지 않는 독도가 그저 야속할 무렵, 기적처럼 저 멀리 보이는 오늘의 목적지에 배안이 술렁입니다. 약 18만 제곱미터, 깊은 바닷속 풍부한 황금어장과 계절마다 피고 지는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돌섬 독도입니다. 나와가는데 오늘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하듯 어쩜 이렇게 하늘마저 푸른 건지. 대한민국 최동단,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독도의 경북교육 가족들, 지역 내 선생님들은 물론 울릉도 학생 대표단까지 모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독도를 지키는 것은 반만년의 오랜 역사를 지켜내는 것. 경상북도의 자랑 독도를 힘차게 외치며 독도답사의 꽃, 독도 수호결의 대회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오랜 세월 우리 주민이 살며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우리 땅이 분명하다. 하나, 우리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 없이 독도에 대한 도발을 지속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늘 독도 수호 결의대회는 독도 교육 올림픽의 일환으로 우리 땅 독도를 사랑하는 경북 교육 가족들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운영, 다양한 독도 교육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이버 독도학교 수료식도 오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도에 와보니 독도를 지키고자 했던 조상들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크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아주 익숙해져야 우리 아이들이 더 독도를 사랑할 텐데 오늘이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1965년 고 최종덕 씨가 최초 거주한 이래 현재 독도 경비대원 25명, 등대 관련 3명 등 34명의 주민이 실제로 거주 중인 섬 독도.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독도 경비대에서 독도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할 목숨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대한민국 영토임을 또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셨는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도 화이팅!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부속도서, 푸른 물결 속 해양 생물들과 바람에 손을 드는 초록 자연까지 모두 우리가 사랑하는 독도의 모습입니다. 독도입니다! 독도 사랑해! 코로나19로 중단된 독립운동길 탐방을 활성화하고 사이버 독도 학교를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영어 강의도 제공하여 세계 시민들이 독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울릉도 폐교에 독도 교육원을 건립하여 전국의 학생들이 독도 탐방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336호, 아름다운 섬 독도의 따스한 경북교육이 함께합니다. 선생님들의 독도교육 역량과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높이는 시간, 2021 독도수호 결의대회. 독도는 우리다! 다이슨 슈퍼소닉 헤어드라이어의 새로운 플라이어웨이 노즐은 잔머리를 한 번에 감춰주어 매끄럽고 윤기 있게 마무리해줍니다. 제품을 만든 사람들에게 구매하세요. Son, it's time to take your place by my side. You're just a criminal. That's not going to happen. 마블의 새로운 시작. Your life's running, always hiding. Is this what you wanted? 샹치와 텐링지의 전설 9월 IMAX 대개봉. Visions I've vandalized, cold in my kingdom size, fell for these ocean eyes. You should see me in a crowd. 다크, 크리미, 스무스, 스윗. 커피에 바라던 모든 맛 한 잔에 담아 당신의 취향 슈프림이 되다. 맥심 슈프림 골드. 이쪽에는 굉장히 상권이 아주 좋아가지고 아무래도 이 길목이 제일 번화가였고. 과거에는 목포에서 가장 활기가 넘쳤던 목포 구도심. 그때는 사람이 많이 살았어요. 뭐 줄이 서서 아주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신도심이 개발되면서 텅 비어버린 이곳.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곳을 오랫동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포에서 의미 있는 장소로서 가치가 있겠다 생각을 갖게 되었죠.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구도심 한 곳을 지키는 가게들을 가봅니다. 매일 아침 손수 재료를 손질하며 음식을 준비하는 사장님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23살 때부터 했지. 지금 67세니까 5년? 매일 아침. 매일 아침. 이곳에서 음식을 만들며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낸 사장님이지만 사실 이곳은 그보다 더 오래된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집으로 시집을 왔어요. 제가 듣기로는 6.25 직후부터 하셨다고 말씀 들었는데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락에도 잊어버리고 잊고 사는 것이 정상인 것 같아요. 가보로 내려온 거예요.
가게 곳곳에는 세월을 짐작할 수 있는 물건들도 남아 있습니다. 한 4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동전 여기다 넣으면은 아주 막 넘치도록 많이 하셨었어. 이게 일제시대 때 옛날 우리 시부모님들이 쓰시던 물건이라 기존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오래된 물건뿐 아니라 이곳에서 지켜져 온 것이 또 있습니다. 주문 들어오면 하나씩 그렇게. 예. 근데 미리 끓여놓고 이렇게 데펴서 그냥 주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퍼져서 맛이 바로 사장님의 손맛. 거의 모든 음식을 손으로 직접 만드신다고 하네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집에서 만든 거예요. 번거로울 법도 한데 오직 맛을 위해 매일 정성을 들입니다. 삶아서 해야 맛있지. 가루로 하면 육수부터 면까지 직접 준비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요. 이런 정성의 맛이 생각나 자꾸 찾아오는 손님들입니다. 그런데 이 손님들 연세가 꽤 있어 보이는데요. 한 50년 이렇게 됐나요? 50년 넘었죠. 50년. TV에 썼던 게 동네 없을 때 유일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로 한참 할 때 그 시간 되면 달려왔어. 엄마 손잡고 그랬어. 참 그 추억이 제일 깊은 추억이죠.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불려서 먹는데 쑥을래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간식이었거든요. 미팅할 때 이거 꼭 먹었어요. 여기가 큰 시장이니까 장을 봐야 되잖아요.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장 보러 왔다가 엄마랑 간단하게 바로바로 점심때 퍼서 줘요. 그럼 그거 먹었지. 한 40대 다니던 손님들이 지금 한 80대가 넘잖아요. 90이 다 되고.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하고 왔네. 할머니 손잡고 왔네. 뭐 그런 손님들 많이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거리의 모습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하당 쪽으로 다 가버리고 사람이 없어. 여기서 그래도 오래오래 했으니까 내 집이고 놔두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거리 모습은 예전 같지 않지만 사장님의 손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비결은 별 비결이 없는데 내 성의 거 그냥 그렇게 잘 잡수고 가시게 해드려서 오시는 것 같아요.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맛있게 정성 들여서 죽을 끓여서 드리고 싶어요. 100년을 앞둔 이곳의 세월 오직 정성으로 지켜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찾은 가게는 구도심의 한 양복점. 이곳 사장님 역시 남다른 손재주와 실력으로 가게를 지켜왔다고 하는데요. 경력은 72년도에 이걸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지금 50년 가까이 했죠. 도청 손님들이 많았어요, 광주에서. 그게 도청 요리 옮긴다 해가지고 전망이 있겠구나 해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 양복점 하면은 여기 거리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과거 구도심 거리에는 양복점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현재 남아있는 양복점은 한두 군데뿐입니다. 이곳의 손님은 대부분 단골 손님들, 사장님의 실력을 믿고 찾아오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배가 좀 나왔는데 좀 커버가 됩니까? 옷으로? 되죠. 앞전 옷 맞춘 거에 비해서 지금 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기성복을 입어봤어요. 근데 어딘가 뭐 이렇게 불편해요. 예, 이 사장님이 해주셔서 항시 편하고 20년 이상 이렇게 단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또 이용할 것 같아요, 저는. 다. 엄청 많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제도 해놓은 것입니다. 전부 이 각 그 옷 해가지고 제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옷을 맞추면은 이거를 꺼내가지고 그냥 바로 옷을 자르죠. 등로 해가지고 거의 교장으로 계시다가 정년퇴직한 분들 많고 시청에 국장으로 계시다가 그런 분들도 지금도 와서 하니까요. 뛰어난 실력 덕분에 단골 손님뿐 아니라 젊은 손님들도 꽤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옷 입을 줄 아는 사람들은 원단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TV에 나오면 누가 탤런트들이 무슨 색을 입었다 하면 그 찍어가지고 가서 이런 원단으로 해주라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다양해요, 보면. 아예 에리 킷을 몇 센치로 해주라. 딱 자기가 본인이 그래요. 일단 뭐 고객의 이렇게 딱 눈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조금 까탈스럽거든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그래서 이 강공서 다니면서 명함 같은 걸 돌리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이 딸렸는데 참 옷 잘한다. 그래 이제 이런 입소문으로 차츰차츰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단골 손님뿐 아니라 재단사로서의 명예도 인정받은 사장님. 사장님에게 양복을 만드는 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제 삶의 진짜 온 적이죠. 전부죠. 뭐 다른 거 생각도 해본 일도 없고 오직 여기에다 매달리고 서울에 가서 그 막대한 강남이라든가 명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제치고 제가 그 1등을 했을 때는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한 노력이. 한 벌을 완성하는데 3일 이상이 걸린다는 만만치 않은 작업. 오랜 전통과 명예의 비결은 지치지 않는 사장님의 열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하여튼 몸이 뭐 불편하지 않을 때까지는 하고 싶습니다. 허락되는 때까지. 장인 정신이 깃든 그의 훌륭한 기술. 사장님은 가게의 전통을 아들이 이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의 기술이 100년 가게로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번화가였던 구도심에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유명한 서점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특별해 보이지도 오래되어 보이지도 않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했으니까 한 60년 전? 그 정도 됐겠네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 목포에서는 저희 서점이 제일 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만나는 장소를 많이 썼죠. 어린 제 마음에도 장사가 잘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목포 시민들로 북적거렸던 이 서점은 구도심이 한산해지면서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예전에는 이 자리, 이 위치에 서점이 5군데가 있었어요. 이 길목에가. 그런데 그 서점들이 다 없어지고 저만 있는 건데 거주 인구가 옮겨가다 보니까 판매량이 많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전을 하자 하고 이제 이쪽으로 옮겼었죠. 6년 동안 잠시 다른 곳으로 떠났던 서점.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 6년 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는 갈 때는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이 자리가 참 좋았던 자리구나. 그리고 사람들한테 참 추억이 있는 자리구나.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얻게 됐죠. 조그만 책을 파는 서점이지만은 목포에서 성장을 하면서 지금 어른이 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장소로서 가치가 있겠다 그런 생각. 구도심의 대표적인 약속 장소였던 이곳. 그만큼 목포 시민들은 이곳에 많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애들 데리고 여가 아빠가 예전에 그렇게 다녔던 서점이다. 정말 여기서 엄마도 만나고 그랬었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애들 다 책 하나씩 사주면서 뭐 그런 거 할 때 너무 좋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시민들뿐 아니라 사장님의 추억 또한 이 서점에 가득한데요. 바로 이 서점을 연 아버지에 대한 추억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 서점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애착이라든지 욕심이나 이런 것이 겁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아버님을 만난다면은 좀 더 철저하게 아버님 밑에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한테 반도 다 못 두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사장님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곳을 오랜 시간 동안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가진 않지만 여전히 이 서점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게가 100년 갈 수 있을까요, 아버님? 그건 제가 뭐라 장담 못하죠. 저는 자신 없는데 제 아들이 한다면 갈 수 있겠죠. 서점에 대한 애정을 그대로 간직한 이 서점은 목포 시민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추억 속으로 사라져버린 원도심의 활기.
화려하고 호화롭진 않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애정과 정성으로 그리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목포의 심장을 지키고 있는 가게들. 더 많은 이들의 기억에 간직될 목포 100년 가게를 꿈꿉니다.